캥찌님들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보다 배도 덜 고프면서 단식과 71%까지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야기만 들으면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릴 것 같고 무서우신가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란 처음에 간질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케톤식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간질 환자들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대신에 부족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섭취했을 때 발작이 줄어드는 것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식이요법이죠. 케톤식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 몸은 주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부산물인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죠. 케톤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케톤은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면 나오는 물질로 포도당보다 크기가 작아서 뇌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뇌의 연료로 포도당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몸에서 케톤이 나오는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이요법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케톤이 뇌, 근육, 다른 장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저혈당이 와서 죽는 거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도당은 간에서 당신생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저혈당이 오거나 죽거나 하는 현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라는 말은 있지만 필수 포도당이나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로 먹던 밥, 빵, 면 등의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찬으로만 먹었던 고기, 생선 종류를 주식으로 드셔주세요.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5에서 15%, 단백질은 15에서 25%, 지방은 55에서 70%까지 섭취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램이 기준이 아니라 킬로칼로리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이기 때문에 지방을 억지로 많이 드시지 않아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음식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농식품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 핸드폰 어플로는 펫시크릿이나 마이피트니스팔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당분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당분이라고 하면 설탕, 액상과당을 포함해서 올리고당 등의 단맛이 나는 성분을 모두 말하는데요. 과일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일도 당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레몬, 라임 등의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과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 그리고 아보카도 등의 과일은 당분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소량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을 말려서 만든 건과일의 경우는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분류의 탄수화물량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먹는 밥, 빵, 면 등의 곡식은 전분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수분을 제외하면 거의 전분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곡물의 양도 줄이셔야 합니다. 또 뿌리채소도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고구마, 감자 등의 뿌리채소는 전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잎채소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배출되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과 전분, 식이섬유까지 합쳐서 모두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을 순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순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키토제닉 식단을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키토제닉 식단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초저탄수화물 식단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초저탄수화물의 기준은 순탄수화물 양으로 20g에서 30g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저탄고지에서는 단백질을 계란, 고기,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고기는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드셔도 괜찮습니다. 소, 양, 닭, 돼지, 오리 등 다양한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계란의 경우는 노른자까지 모두 드시면 됩니다. 혹시 고기와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봐 걱정되시나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으로 드시지 않아도 간에서 열심히 생산을 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만 소세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류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류는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안 좋은 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고기라고 할지라도 양념된 고기는 양념 속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비, 제육볶음 등의 양념된 고기는 피해주세요. 세 번째, 지방. 그동안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된다고 해서 피하기만 했지 지방을 먹으라고 하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고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지방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오일과 버터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모든 지방을 다 드셔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원래 액체인 식물성 오일을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변형을 한 지방인데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피해서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된 지방은 지방을 잘못 조리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을 요리하실 때는 너무 고온에서 요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방마다 발연점, 발화점 등의 산화되는 정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드셔주세요. 이 외에 다른 지방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금기시했던 버터도 드셔도 괜찮은데요.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에는 부티르산, 오메가3, 지용성 비타민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버터를 고르는 방법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버터와 비슷하게 생긴 마가린이나 가공버터의 경우 트랜스 지방이나 오메가6의 함량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냉압착한 오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핵산으로 추출한 대두유,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등의 기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히 오일을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키토제닉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체중이 줄고 대사질환이 개선되는 등 좋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몸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이후에 식단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될 경우 초기 2주에서 4주까지는 몸이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한데요. 이때 초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유지를 하시면 더 빠르게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서 케톤을 사용하는 상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렇게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지방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적정 탄수화물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50g 이하로 순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셔도 저탄수화물 식단이 맞고 100g 이하로 드셔도 저탄수화물 식단의 장점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게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정 탄수화물 양은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의 몸을 가지고 조금씩 탄수화물 양을 늘려가면서 실험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탄수화물은 5에서 15%를 드세요. 이때 당분의 섭취는 피하고 전분류의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는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15에서 25%를 드세요. 단백질은 계란, 고기, 생선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고 가공육류는 드시지 않는 편이 좋고 양념된 고기도 조심하세요. 세 번째, 지방은 55에서 70%를 드셔주세요. 이때 트랜스 지방은 피하고 지방이 산화되지 않도록 잘 조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제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